휴대전화를 바꾸러 갔다가 결국 개인정보와 돈까지 모두 잃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술에 능통한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정교한 사기 수법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예방 조치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할 때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비교해보고 새 휴대전화를 구매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한 작업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로 여러 건의 휴대전화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까지 감쪽같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팡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안타깝지만 중요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팡크 씨, 76세는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근로자로 살아왔고 적은 연금으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절약하는 성격 덕분에 이미 고장 징후가 있는 오래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새로 개업한 매장에서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로 결심한 그는 집에서 25분 거리의 한 매장을 찾아갑니다. 이 매장은 새로 문을 연 곳으로 구형기기 반납 후 신형 교체라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존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약간의 추가 금액만 지불하고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매장 직원은 매우 친절하게 응대했으며 이날이 프로모션 마지막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팡크 씨는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42만 원으로 현대적인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새 휴대전화를 장만한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새 기기를 다루는 데 서툴렀던 그는 데이터 이전과 앱 설치를 위해 기존 휴대전화를 매장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직원은 심지어 은행 앱까지 설치해주며 자금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약 30분 후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고 그는 결제 후 설레는 마음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행 계좌에 접속하려 했던 그는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즉시 은행에 연락했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계좌는 당일 오후 4시에 이미 전액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1억 8,600만 원의 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놀란 그는 다시 매장을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이미 폐쇄되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처 주민들은 해당 매장이 불과 5일 동안만 영업을 한 후 그날 정오쯤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팡크 씨는 인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새 휴대전화를 꼭 쥔 채 손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교묘한 사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팡크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경종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거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금 부주의와 과신으로 인해 그들은 정교한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계획된 노후화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개념은 주로 경제 및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되며 제품이 의도적으로 빠르게 구식이 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제품이 자연스럽게 고장나거나 재료의 수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가 미리 계획하고 설정한 시점에 맞춰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휴대전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평균 수명은 약 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약 2년 반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과거의 일반 휴대전화는 수년 동안 꾸준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비춰볼 때 스마트폰이 3에서 5년 이상 성능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구매하러 매장을 방문할 때 우리는 흔히 친절한 판매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새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휴대전화 사용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특히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술 기기를 사용하는 데 더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 고객의 신뢰를 악용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거나 교체할 때 특히 고령층의 경우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을 맡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장을 방문하여 원하는 휴대전화를 선택했지만 아쉽게도 해당 제품이 일시 품절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때 매장 직원이 재고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제품을 예약해 준다며 신분증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휴대전화를 빠르게 손에 넣고 싶은 마음에 깊이 고민하지 않고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악용해 고객 동의 없이 휴대전화 계정을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매출 목표를 달성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객 명의로 여러 건의 휴대전화 계약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고객이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갑자기 미납 요금이나 청구서가 날아오면서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매장 직원들은 신뢰할 수 있으며 신분증 요구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사본, 사진 등 어떤 형태의 정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 한 장의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범죄자는 온라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모바일 결제를 수행하며 심지어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은 휴대전화 등록 시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전화 소액 결제나 온라인 대출과 같은 사기 수법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은 신분증을 부주의하게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심지어 사진 파일이라도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서 신중을 기하고 정보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입니다. 최근 많은 매장과 통신사에서는 구형기기 반납 후 신형 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 휴대전화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의 이야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 고객들이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매장 직원들 사이에서 은밀한 놀이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를 탐정가 2, 탐정 버전 2, 라는 은어로 부르며 고객의 휴대전화를 뒤져 개인정보를 찾아내는 이를 일종의 게임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형기기 반납을 유도한 후 고객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훔치는 수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신분증이나 보안 카드 번호를 사진 파일로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범죄자들은 구형 휴대전화를 노립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반납할 때는 반드시 공장 초기화, 초기 설정 복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어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매장 직원에게 알려주거나 설정 초기화를 맡기지 마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술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공장 초기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삼성 휴대전화의 공장 초기화 방법입니다. 삼성 휴대전화 초기화 가이드 1. 휴대전화 화면을 아래로 스와이프한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 아이콘,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세요. 2. 메뉴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일반 관리를 선택하세요. 3. 다시 아래로 스크롤하여 초기화를 선택하세요. 4. 초기화 메뉴에서 공장 초기화를 선택하세요. 5. 하단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아이폰 초기화 가이드 1. 홈 화면에서 설정을 선택하세요. 2. 메뉴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일반을 선택하세요. 3. 아래쪽에 있는 전송 또는 아이폰 재설정 항목을 선택하세요. 4. 모든 콘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선택하세요. 5. 계속을 클릭하여 초기화를 완료하세요. 이 옵션은 구글 계정,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음악, 사진 및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삭제합니다. 중요 참고사항, 모든 설정 재설정, 네트워크 설정 재설정, 손쉬운 사용 설정 재설정과 같은 초기화 옵션이 있지만 이러한 옵션은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반납할 때는 반드시 공장 초기화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2가지 중요한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대부분의 휴대전화 매장 직원들은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직원을 보호하고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객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팁 1. 매장 정보 확인. 매장이 정식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곳인지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없는 신설 매장은 피하세요. 2. 구형 휴대전화 관리. 구형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맡기거나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3. 은행 앱 설치 시 주의. 은행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로그인은 직접 수행하세요. 필요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4. 보안 지식 업데이트. 기술 발전에 발맞춰 보안 지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세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